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상규명 신속 철저히 하고 유가족에게 지원하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기간 중 벌어진 무수한 사건 중 진상규명 다시 할 사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가다 150여 명이 압살을 하다니요. 그런데 희생자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영정도 밀폐도 없이 황급히 그들을 보내고 사안을 덮어버렸죠. 수사 다시 합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는 진상을 가장 잘 아는 게 경찰이거든요. 네. 경찰이 책임을 다 집어썼는데 물론 경찰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력 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차원의 마약 수사 드라이브가 있었고 그게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제가 보기엔 정권의 치적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권력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떠넘긴 권력형 재난이다. 네. 그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정권 2인자였던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가장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그 사고가 났던 골목. 네. 그 골목을 예전에는 그 통행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혼잡 경비를 하는 인력을 기동대라고 하는데 기동대 배치를 그때 그날은 안 했어요. 예년에는 했는데 네. 기동대 몇몇만 배치해도 사고 안 났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네. 그렇네요. 예. 네.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제가 한쪽 방향으로 흔들려면 저거 골목이 바로 사고가 난 골목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랑 통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게 언제입니까?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저게 그 전해 할런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동선 통제라고 하든지 혼잡 경비라고 하든지 중요한 건 그 이전에는 했는데 사고가 났던 22년에는 왜 기동대 배치를 안 했느냐. 한 명도 없었죠. 한 명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느냐.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예년과 다르지?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예요. 사복을 입고. 정보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때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대대적인 여기에 검거. 집중하다 보면 예.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거기에 국민의 생명 안전이 아니라 마약 단속에 인력을 투입했다. 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김광호 서울청장은 자기도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실제 이태원에서는 용산 원래 영상 경찰 담당인데 동작, 강북, 광진에서 인력을 추가로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수대가 직접 투입이 돼요. 네. 그래서 마약 단속반 직접적으로 52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게 공문이거든요. 근데 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를 안 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고 나기 3주 전이죠. 네, 10월 6일이었습니다. 10월 6일 날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먼저 들어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 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저 말하고 나서 며칠 후에 대검의 마약과의 전쟁을 각오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3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저기 누구누구 갔어요?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차관,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련 부차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청장이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렇습니다. 10월 28일에는 공문이고요. 사고 전날입니다. 뭐라고 내려보냅니까? 마약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 활동을 전개하라. 그 바로 전줄에 뭐 써 있어요.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공문이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그렇죠. 이렇게 끝나야 돼요. 네. 근데 대규모 운파가 운집된다고 예상해놓고 갑자기 마약 단속을 하라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15명을 배치해놨어요. 원래. 네. 공문이 있어요. 원래는 15명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공문이 특별 형사활동 지시를 하자 전날 네. 이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문건 있잖아요. 52명입니다. 52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 전날.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권이 요구한 대로 우선순위를 바꿔서 가용한 인력을 마약에 집중 투입한 거예요. 이게 왜 음모론이냐 직업적. 한동훈 전 장관 씨. 이게 왜 음모론이냐고. 그 직전에 그 기동대 배치 표가 있어요. 공문이. 네.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 133명이 투입됐습니다. 저 지도 좀 확대해 줘봐요.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정 배치된 곳이에요. 네. 여기에 4번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고 난 지역이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 있죠. 네. 그 영상에 인력이 그렇게 배치됐던 거예요. 네, 세계 음식 문화 거리죠. 2021년 당시입니다. 저렇게 4번이 배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사고가 난 2022년 윤석열 임기 첫 해에 이태원에는 저 기동대가 몇 명 배치되느냐? 빵명. 제로. 133명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만의 책임이야? 경찰은 그냥 뒀으면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잘 아니까 저 지역을. 네. 그럼 그 기자들한테 몇 시부터 마약 단속 나간다고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 문자도 그대로 남아있지. 10시 반부터 마약 단속 나갑니다. 라고 10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1시간 반이 흐른 다음에 단속이 지속됐다고 문자 보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때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할로윈을 앞둔 주말이라서 경찰의 업소 단속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서 밤 8시쯤부터 이제 여러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단속 예정지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위쪽인 세계 음식거리였는데요. 경찰은 당초 예정했던 이태원 마약 단속을 결국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단속 예정지를 얘기하죠. 네. 단속 예정지.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133명의 경공봉을 든 경비대를 세워둬 보세요. 네. 그러면 마약 사범들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쭉 깔린 거예요. 네. 경비대 인력은 다 빼버리고. 저기 보면 용산서는 이태원 파출소, 녹서평 부근, 이태원 파출소 아까 왜 유동이라고 했던 데 있죠. 네. 글로 앞쪽. 다 네. 글로 다 보내요. 그리고 세계 음식 문화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단속 예정지 아닙니까? 핵심. 여기는 서울청에서 마수대를 직접 투입해요. 그렇습니다. 공은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지. 그리고 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론 카메라에 다 담으려고 했겠죠. 만약에 사고가 안 났으면 어떤 장면이 잡혔을까? 이 마수대가 인근 클럽을 급습하는 거예요. 그럼 막
아수라장이 되겠죠. 네. 그중에 자기들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애초부터. 그 사람들 잡아서 마약이 20대에 가정에 이미 막 이런 대대적인 보도하고 그 다음날 한동훈 장관이 나왔겠지. 마약과의 전쟁을 저희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폼 잡았겠지. 정부의 공이 됐겠죠. 그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하려고 경광등을 든 경비대 몇 명을 배치하지 않아서 저 사고가 났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 네. 매우 둘 사이에. 자, 이 주장을 제가 매년 이태원 참사 때가 되면 해왔거든요. 올해는 맞습니다. 미리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수사라고 했으니까. 저 경찰은 알고 있어요. 특검 필요 없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영정사진 위패 없이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 게 어딨어 세상에. 유일 사례였습니다. 어? 그게 말이 돼? 분향소에 영정 저게 무슨 분향이야? 위패도 없고 누구를 추모하는 거야 대체? 이 미친 정권이라니까 내가 그때부터 미친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세요. 저게 미친 거지 저게.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어 누구를 추모하라는 거야? 저기 가가지고 윤석열 2번이나 절했어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희생자 이름을 말 못하겠잖아. 이름을. 네. 참.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된다. 해륜이라고. 네. 이 미친 작자들 진짜. 그리고 나서 근조 리본 거꾸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조 리본을 왜 거꾸로 달라는 거야 이게? 뒤집어 달아달라고. 미친 작자들 정말. 저게 무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영혼이 유무되고 유가족이 위로가 돼.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저게. 됩니다, 정말.